로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 정리 펠리스 페냐 재계약 청신호라는 주제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심성 체인지업 독특한 구종을 던지면서 하나 마운드를 지탱해준 펠리스 페냐입니다. 이제는 커브까지 구사를 하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선발로 부족할지는 몰라도 2선발로는 더없이 충분하다. 개인적으로는 재계약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페냐의 1년을 정리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펠리스 페냐 선수는 22시즌 대체 선수로 입단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55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손혁 단장은 탈선진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재계약을 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투심볼러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했던 페냐 선수이지만 잘 안 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시현 선수가 넌 포심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페냐 선수는 투심 비율을 줄이고 포심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 탈삼진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타구에 얼굴 쪽에 강타되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페냐 선수는 재계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1선발로는 부족하고 2선발로는 더없이 충분하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즌 초 페냐 선수 재계약을 할 때 영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단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인지 2선발로 낙점을 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시즌을 시작할 때는 버치 스미스 선수를 에이스 역할로 영입을 했었죠. 그런데 버치 스미스 선수가 빠르게 이탈이 되면서 페냐 선수는 1선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선발보다는 2선발에 더 어울린다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만 올 수만 있다면 더없이 만족스러운 선발진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페냐 선수가 그래도 성적을 내고 재계약의 청신호를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레파토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페냐 선수는 투심볼러였습니다. 22시즌 투심이 46.4%를 구사를 했었는데요. 땅볼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그런데 KBO 타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는 유형보다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브먼트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처를 합니다. 대다수의 투심볼러는 시간이 지나면 포심으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냐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심으로 바꾸면서 체인지업의 위력은 더 높아졌고 비율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체인지업의 비율을 많이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이한 건 슬라이더 비율을 줄이고 커브의 비율을 높였다는 부분입니다. 페냐의 슬라이더는 대부분 볼로 형성이 되었고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커브로 구질을 바꾸더니 완성도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충분히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페냐 선수는 카운터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페냐 선수의 제구력은 S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변화구로 카운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체인지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커브가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23시즌에도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32경기 출장 11승 11패 177.1이닝 평균 자책점은 3.60, 59볼넷 147 삼진, WHIP 1.17, WAR 3.54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177이닝입니다. 리그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알칸타라, 부캐넌, 후라도, 패디, 켈리 다음에 페냐 선수입니다. 이닝을 끌어준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 퀄리티 스타트는 40번이라고 합니다. 그중 페냐가 퀄리티 스타트 15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4번을 했기에 절반을 페냐가 담당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냐 선수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닝 이터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알러지와 스태미너. 4월달에 부진했던 페냐 선수입니다. 그 이후로 나온 것이 알러지 때문에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했다는 부분인데요. 재계약을 한다면 4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겠죠.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러지 전용 안경이 있는데 활용을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찾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기록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체력적인 부침이 있어서
구속 구위가 떨어졌고 장타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페냐 선수는 한화로 오기 전에 큰 부상이 있었고 재활을 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소화를 많이 못했던 선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태미너가 부족할 것이다 예측을 하시던 분들도 많습니다. 확실히 스태미너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역시 1선발보다는 2선발이다 생각을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올 시즌 풀시즌을 경험했기 때문에 24시즌은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홈경기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승 중 8승을 홈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독 LG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페냐 선수이네요. 기아와 KT 상대로는 승리를 챙기는 경우가 있지만 실점이 좀 많은 케이스이고 다른 팀들에게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위기관리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페냐 선수를 보고 이야기한 것 중에 페냐는 우리 팀 선수가 실책을 하더라도 웃더라, 크게 동요를 하지는 않더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득점권 상황에서 피타율이 2할 8리, 특히 피장타가 2할 7푼 5리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변화구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주자가 있을 때 집중을 하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최은호 감독이 페냐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체인지업을 극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치터널 이야기를 하면서 타자 눈앞에서 사라지듯 주저앉는 체인지업이다.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상위 22%에 들어가는 체인지업을 던졌다. 국내 오버핸드 유형의 투수 중에 페냐가 던지는 것 같은 체인지업을 쓰는 선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브와 슬라이더가 좋아진 측면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구속이 향상된 부분이 더 체인지업의 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최은호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냐 선수의 재계약 유력해 보입니다. 이만한 투수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잘 따른다고 하고 실제로 서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는 페냐 선수입니다. 투심을 줄이고 포심의 비율을 늘리자는 것과 슬라이더보다 커브의 비율을 늘리는 부분, 처음 페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투수가 되어 있는데요. 무지성으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고집을 부리면서 조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페냐 선수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부종 가치를 올리면서 성적을 만들었다는 부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1선발급 선수를 데려온다. 산체스 선수와 재계약을 할 것이다. 외국인 타자 2명으로 갈 수도 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하기에는 전력도 상황도 받쳐주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수 1명은 계산이 되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같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면 고민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